still want Kenobi. He's gone. Maybe you've been looking in the wrong places. I want every lowlife and bounty hunter to squeeze him. You can't run Obi-Wan! 한국 시각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그 오비앙 켜노비 마지막 화인 6화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이전까지 작업들은 이제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들을 작업을 해오시다가 이렇게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되는 시리즈 작업은 처음이신데, 일단 시리즈 작업을 마친 소감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TV에서 이렇게 스트리밍하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특별히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그 팬데믹 이후로 극장에서 개봉을 안 하는 영화들도 많아지고, 심지어 찍자마자 스트리밍으로만 하겠다고 발표한 일련의 영화들도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다 이런 감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크게 다르다면, 영화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몰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영화는 이제 영화를 본 관객들한테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이건 매주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평가가 안 좋은 주는 다음 주에 어떻게 만회가 될지. 근데 이미 다 저희는 찍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회라기보다 다음 화가 어떻게 관객들한테 잘 전달이 될지, 그런 기대감 아니면 초조함, 그런 것들이 만든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찍고 나서의 아쉬움보다는 다들 만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아요. 감독도 그렇고 루카스 필름도 그렇고. 예. 저도 지난 5주 동안 이제 매주 공개될 때마다 챙겨봤는데, 그 에피소드가 이제 거듭될수록 이제 굉장히 재밌었고, 아나킨 스카이워커, 나중에 이제 다스베이더가 됐죠. 다스베이더와 이제 오비안 케노비가 다시 재회하는 신도 이제 과거에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를 봤던 기억도 새록새록 다시 나고, 여러모로 이제 좀 흥미진진하게 봤던 작품인데, 좀 본격적으로 작품 내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정훈 촬영 감독이 스타워즈 시리즈에 합류한 것 가지고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아마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루카스 필름으로부터 촬영 감독 제안을 받게 됐고, 이제 오비앙 캐노비에 합류하시게 된 건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촬영을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될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이상하게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언차티드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팬데믹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였었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러던 차에 그 루카스 필름의 새로운 스타워즈가 그 LA에서 촬영이 된다는 얘기를 그 전년도부터 들었었는데, 찍기 에이전트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네. 미팅을 하게 됐고, 굉장히 이슈가 되는 TV 미니 시리즈였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데 항상 그 자료가 됐던 스타워즈였기 때문에 영화학교에서. 그다음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서 데브라 초라는 감독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다음에 나랑은 잘 맞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스크립트도 마음에 들었었고, 적극적으로 작업을 해서 네.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예. 정정훈 촬영 감독께서 이제 할리우드에서 작업한 전작들, 국내 개봉 기준으로 최근에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라스트 나잇 인 소까지 공통점은 이 정정훈 촬영 감독이 이제 한국에서 올드보이를 포함한 박찬욱 감독의 작품들을 이제 찍은 사람이라는 점이 이제 정정훈 촬영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루카스 필름 혹은 이제 데보라 초 감독도 그 감독님이 전작을 보고 제안을 하신 건가요?
사실 그 면에 있어서는 모든 촬영 감독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러기 전에 당연히 그 촬영 감독의 전작품을 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올드보이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작품이니까 당연히 거론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아직도 많은 전 세계 영화에서 레퍼런스로 많은 장면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급이 항상 되고 있는 것들인데, 물론 모든 감독들이 인터뷰를 할 때 작품이 끝난 다음에 올드보이를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룩을 이번에도 쓰고 싶었다, 그런 언급들을 하는데 한 80% 이상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을 시켜 주려고 그러는 것이 있고, 사실 모든 영화들이 올드보이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하다못해 미애널다인 걸 찍을 때도 올드보이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고, 뭐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데, 그렇다고 올드보이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장면이 똑같아, 뭐 전반적으로 어떤 톤이 또 비슷하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루카스 필름이 이번에 오비안 케노비의 촬영 감독으로 이제 정정훈 촬영 감독에게 부탁을 하면서 특별히 주문했던 요구나 이제 주문들이 있었나요? 뭐 주문했던 요구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주문했던 요구들은 좀 일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다, 뭐 이런 괜찮겠냐, 뭐 크리에이티브하게 주문했다기보다 워낙 스타워즈가 이미 만들어진 훌륭한 시리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 별도의 주문이라기보다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인제 룩을 만들어내길 원했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든 인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예. 감독인 데보라 초어하고 얘기를 인제 주로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랑 처음에 제가 맡았을 때 주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시스템이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최초로 시도했던 건 아니고, 앞서에 인제 만달로니안이나 뭐 이렇게 시도했던 작품들이 있었고, 블루 스크린이 아닌 찍는 방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과외 수업을 많이 받았죠. 그때는 집에서 그 프리 프로덕션을 할 시기였는데 인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루카스 필름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집에다가 인제 워크스테이션, 뭐 아, VR 시스템 세팅을 해 놓고 매일마다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션을 진행했었어요. 예. 그 아까 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LED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촬영 감독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스템으로 지금 변화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기로 하고, 사실 많은 스타워즈 팬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비안 케노비는 이제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몰락을 하고 다스 베이더로 이제 탄생을 한 지 이제 10년 뒤를 그리는 이제 매우 어두운 이야기인데요. 그 시나리오를 처음에 읽으셨을 때 이야기의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고 또 어떤 점에서 좀 매료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그 굉장히 서사적인 스타워즈가 사실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과거잖아요, 이번 얘기들은. 그렇죠. 관객 네.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되게 흥미로웠었고, 물론 다른 같은 방식의 영화들이나 드라마들도 같은 것이겠지만 워낙 캐릭터가 강한 그 이야깃거리이기 때문에 이미 본 거에 대해서 과거를 얘기한다는 것이 인제 네.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고, 보는 내내 좀 막막하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그랬었어요. 아, 이것은 뭐 현란하게 보여지는 미래의 우주의 뭐 다른 배경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이렇게 와닿고 끌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에 이제 공감이 이제 시리즈를 보는 내내 이제 공감이 됐고, 사실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제 이유도 단순히 이제 현실적인 공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사실 절망을 다루는 시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비안 케노비는 원래 좋아하던 캐릭터였나요? 스타워즈에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좀 좋아하는 캐릭터였나요? 다스베이더보다 저는 오비안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기보다 사실 저는 그렇게 스타워즈의 그 막 하나하나 찾아볼 정도의 팬이 아니었거든요. 그 처음엔 단순하게 뭐 제가 알고 있는 캐릭터들은 그거 몇 명 안 됐던 거예요. 저기 오비안이 가장 네.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어 이번 작품을 하면서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은 뭐 누구 하나 좋아하고 미워한다기보다 그중에서 제일은 오비안이지만 뭐 모든 캐릭터를 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네. 절망의 시대를 다루는 이야기인 만큼 사실 팬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관객들이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좀 어두운 이야기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빛을 설계하는 것도 그 이야기가 다루는 배경과 그 배경이 가진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는 게 과제였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빛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굉장히 어두운 얘기지만 그 쓰여지는 배경의 특성상 그렇게 마냥 어둡게만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네온 사인도 많이 등장을 하고, 조명의 인제 처음에 기술적인 설계라기보다 이야기의 백그라운드에 따른 그 설정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선 내부라든지 상징적으로 되는 뭐 라이트 세이버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조명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빛하고 연결되는 발광체이거든요. 그래서 아, 마냥 완전히 기술적으로 다른 톤을 바꿀 수 없는 상태였고, 그거야 모든 뭐 영화나 뭐 모든 시리즈나. 같겠지만 이번에 특히 최대한 그런 설정등들을 이용해서 그 영화적인 조명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적게 써 보자 목표였었고,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LED 스크린 자체가 발광체잖아요. 조명을 과하게 쓰거나 이렇게 잘못 쓰면은 나쁜 영향을 아, LED 스크린에 인제 보이는 데 있어 갖고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이, 그런 면 사이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딴 작품에 그 비해서. 촬영 전에 과외를 받을 만큼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직접 한번 LED 조명 시스템을 활용해 보시니까 어떤 특징들, 어떤 장점들이 있던가요? 뭐 조명을 한 톤으로 인제 자연적인 그 태양광에서 찍을 때는 한 톤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한 톤으로 유지할 수 있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배경을 갖다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뭐 '새로운 시스템이다. 새로운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새로운 미래랑 시스템은 맞긴 한데 블루 스크린이랑 그린 스크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블루 스크린이랑 그린 스크린 앞에서 찍을 때는 촬영하는 저조차도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찍을 때가 거의 맞아요.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배우들도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상상력에 동원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게 기존의 방법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눈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카메라 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경이로웠던 것 같아요. 예. 아, 배우 입장에서는 연기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상상력에 의존해서 연기를 이제 해야 했던 반면에 어쨌든 LED 조명 시스템은 이제 본인이 둘러싸인 어떤 배경에 대한 이미지 정도는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인제 특히 오비안에서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6개 에피소드에 인제 다 인제 다른 그 배경에다가 다른 예, 행성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특히 이게 뭐 밝은 코미디 영화도 아니고 굉장히 어둡고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저희한테는 뭐 그렇죠. 그냥 그거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예. 반대로 촬영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LED 조명 자체에서 발광
광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자연광 혹은 인공 조명으로 조명을 세팅할 때보다 조금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했겠네요. 그래서 사실 촬영 단계보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훨씬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그 시리즈의 VFX 팀인 ILM 사람들과 매일 만나서 이렇게 VR로 그 만들어질 그 가상의 공간, 그다음에 그 LED 스크린에 비춰질 그 가상의 공간을 같이 만들고, 뭐 간판은 뭐 이렇게 네온 사인은 이쪽에다 놓는 게 좋겠어, 뭐 어떤 프랙티컬은 이쪽에다 놓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가상의 공간을 다니면서 미리 그러니까 세트를 설계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처음에 좀 쉽지가 않았었고, 저한테는 앰비언스 라이트는 어디에서 와야 된다. 근데 그게 카메라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제 뭐 가상의 벌룬 라이트를 뭐 이쪽에다 만들어 놓자, 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그다음에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예. 예. 그게 힘들었었고, 또 제일 힘든 건 인제 일을 진행할 때 인제 VR 고글을 쓰다 보니까 두통이 많이 와서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어지러웠겠다. 어지러웠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두통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실제 두통약을 많이들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 되게 직업병처럼. 아, 예, 그 요즘 3D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제 노안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어지러웠어요. 그게 참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촬영 전에 LED 조명에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작업을 이제 먼저 했겠네요, 순서적으로. 아니요. 그 LED 영상은 100% VFX예요. 실제 튀겨진 아, 화면은 없어요. 프리 프로덕션에서 그 영상을 만들고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세트장에 지어진 LED 스크린 앞에 지어진 나 세트들과 LED 스크린에 영상을 시켜 놓고 이제 최종 컨펌을 하고 그다음에 촬영을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리 알렉살 LF로 촬영을 했고, 감독님께서 사용하신 렌즈가 트라이브 7, 블랙윙 7 렌즈를 쓰셨는데, 이 이야기 혹은 프로덕션의 어떤 성격 때문에 이 카메라와 렌즈가 필요하셨나요? 우선 렌즈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트라이브 7은 제가 쓴 렌즈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그 아, 사실 많은 렌즈들을 썼어요. 그중에서 뭐 아폴로 아나모픽 렌즈, 지금은 그 렌즈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온 렌즈이기 때문에 그 렌즈를 처음 데모를 받아서 썼었고, 그다음에 쿠쿠 아나모픽 렌즈도 같이 썼고요. 아리에서 나온 울트라 프라임도 많이 썼었고요. 어, 그런 여러 가지 렌즈 중에 인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트라이브 7이 부각이 됐던데, 트라이브 7은 그중에서 일부의 렌즈예요. 아, 그런 게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 갖고 너무 샤프하지 않는 렌즈들. 왜냐하면 너무 샤프하면 이제 LED 스크린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렌즈들을 갖다 일부러 골랐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큰 센서 카메라로 찍었어야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센서의 카메라를 썼을 때는 인제 LED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모아레 현상들이 좀 심하게 나올 수 있어 갖고. 집에서 TV로 볼 게 아니라 큰 스크린에서 봤어야 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저희는 인제 사실 큰 스크린으로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디시네마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스크린으로 봤었고, 모든 것은 인제 큰 스크린, 좋은 사운드에서 보면 좋죠. 근데 아, 극장에서 개봉했으면 좋겠다. 이 6개 에피소드를 극장에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극장에서 보는 거 헤어질 결심을 극장에서 보시는 걸로. 아직 개봉 안 했죠, LA에. 예. 저희는 한 10 월이나 돼야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지금 어떻게 될지 박 감독님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박 감독님은 항상 그 영화를 상업 영화로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절대 그 예술 영화가 아니니까. 예. 그런 선입견을 없애고 많이들 보셔야 되는데.